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의 정의. 역사는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로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죠. 기록으로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즉 주관적 사실이죠. 둘째, 역사의 원리는 끊임없는 인과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셋째,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닥쳐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역사 교육 방법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역사의 흐름, 즉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섯째, 인류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도구의 사용과 조직 활동입니다. 여섯째, 구석기인들의 생활은 어땠나요? 구석기인들은 수렵 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거지는 임시 숙소 형태인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생활하였다고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구석기의 도구는 무엇인가요? 뗀석기를 사용했다고 배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주 강의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매 강의 마지막에 있는 요약분을 정리해준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기간은 약 6,5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먼저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농사입니다. 그러면 왜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후가 변했나요? 구석기에는 빙하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석기에는 온난수분한 기후였습니다. 구석기의 사냥 대상은 주로 대형 동물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매머드, 털쿨프소 등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냥 대상은 매머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머드를 사냥하였는가 하는 방법과 얼마나 많은 식량을 확보하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형 유도 사냥과 집단 창 사냥, 지구력 사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유도 사냥입니다. 신석기인들은 매머드를 절벽, 계곡으로 몰아서 추락을 유도하여 잡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였습니다. 둘째, 집단 사냥입니다. 신석기인들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목재창과 투창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매머드를 사냥했습니다. 셋째, 지구력 사냥입니다. 신석기인들은 매머드를 장시간 추적하여 탈진시켜서 잡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정교한 집단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고도의 조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나요? 대략 30에서 50명 정도 동원되었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구성원이 30명 정도라면 약 50일에서 70인분의 사냥을 확보하였고, 구성원이 50명 정도라면 약 30에서 40일 정도의 식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동물의 사냥으로 구석기인들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의 변화가 신석기인들의 삶을 급격히 바꿔놓았습니다. 기후변화는 신석기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석기인들의 주 먹거리인 대형동물이 사라졌습니다. 대형동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중소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아무리 사냥을 해도 충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냥이 힘들어진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신석기인들은 사냥만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개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냥 도구의 정교화입니다. 작고 날쌘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나온 것이 간섭기입니다. 타제섭기보다 간섭기는 더욱 정교했기 때문에 사냥이 용이했습니다. 둘째, 식량 확보의 다양화입니다. 사냥만으로 식량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농업, 목축, 어업, 사냥으로 식량을 확보를 다양화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왜 정착생활을 했을까요? 농사란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재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생활은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을까요? 농업은 신석기인들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농업 수준이 낮아서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개책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조개나 물고기를 잡아서 식량의 부족분을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농업의 생산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도 현재 존재하는 많은 신석기 유적지를 보면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착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일정 기간 머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 튼튼한 주거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움집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신석기 시대의 움집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움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진 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징이 집의 바닥이 지면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구석기의 막집은 일시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의 지면 위에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면 위에 집을 지었냐, 땅을 파서 지면보다 낮게 집 바닥을 만들었냐 하는 그 차이가 막집과 움집의 특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착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기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담거나 저장할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요리한 음식을 담을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토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밑부분이 뾰족한 특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밑부분이 뾰족할까요? 그것은 신석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강가나 바닷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가나 바닷가의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바닥이 뾰족했던 것입니다. 정착 생활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옷입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신석기인들은 사냥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은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신석기인들은 가죽을 대신 섬유를 짜서 옷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신석기인들이 섬유로 옷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가락 바퀴와 뼈 바늘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가락 바퀴로 어떻게 섬유를 만드는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든 섬유를 사진과 같은 뼈 바늘로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석기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석기들은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으나 아직은 농사 기술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농산물의 생산을 온전히 자연에 의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신석기들의 생사권은 자연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천재지변에 취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석기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자연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신앙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신석기와 구석기를 따로 떼서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신석기와 구석기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흐름 중심의 공부법이 효율적이라고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석기와 구석기의 흐름도를 이해하고 비교표를 통해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의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타지석기로 사냥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형태도 임시 거주 형태인 동굴, 바위, 그늘,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의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기인들은 기후변화로 생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온의 상승은 거대 동물을 물락을 가져왔습니다. 거대 동물의 멸종은 사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사냥으로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타개책을 찾았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식량의 다양화와 무기의 정교화를 만들었습니다. 식량의 다양화는 사냥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 목축, 어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식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무기와 정교화를 위해서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곳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이 한 곳의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임시 거주지가 아닌 장기 거주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저장할 도구와 음식물을 담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비스알무늬 토기와 토기입니다. 이상으로서 신석기의 흐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아까 구석기와 신석기는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표를 보여드리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생계수단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실업과 채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석기인들은 농업, 어업, 목축, 사냥 등 생계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은 신석기인들의 생활 방식을 구석기인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생활 방식, 구석기인들은 수렵과 채집에 적당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착 생활은 사람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 옷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통해서 동물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는 그저만큼 사냥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이 아닌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인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석기인들은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만들고 지면보다 바닥이 낮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사용 유무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와 같은 무거운 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냥을 해서 그때그때 먹었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저장할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짐에 대한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은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음식을 담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얻은 생산된 곡식을 저장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탄생한 것이 토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석기에 대한 강의를 비구석기 시대와 비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강의에서 흐름도와 비교표는 꼭 기억하길 바라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